안녕하십니까. 중대국어 사회문화 온라인 클래스 수강생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2-4단원 그 일탈행동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능 기출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탈행동의 이해와 관련해서 출제되는 기출문제의 유형은 대부분 이제 일탈 이론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매년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일탈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의 다뤄지는 내용 요소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축소가 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즉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수능 보시는 이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세 가지의 그 일탈 이론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각각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문제를 풀이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아노미 이론과 낙인 이론 그리고 차별규제 이론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의 갑을병은 청소년 문제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일탈 이론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를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 요소상으로 봤을 때는 1단원에서 다뤘었던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일탈의 문제와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단원에다가 편집을 했는데요. 자, 어쨌거나 뭐 이제는 그 지난 시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갑을 보시면은 청소년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가 청소년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는 청소년들을 억압한다. 누가 억압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상대적으로 사회 지배계층인 어떤 기성세대들,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억압한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는 이러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청소년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시각은 뭔가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함으로써 그에 따른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어떤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네, 바로 갈등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갈등론의 어떤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을은 보시면은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 다수가 청소년의 특정 행위를 부정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즉 어떤 행위를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제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은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인데 이런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을 가지고서 이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론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낙인 이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낙인 이론에 따르면은 어떠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느냐가 이른바 이제는 그 일탈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이제는 의미 부여, 어떤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제는 그 상징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문제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을의 관점은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병을 보시면은 청소년 문제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해결될 수 있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가정교육이라든지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른바 이제 교육의 실패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교육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는 교육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겠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은 가정교육이라든지 학교교육이 다른 사회 구성 요소들과 어떤 이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이런 이제 청소년 문제와 같은 어떤 사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측면에서 병의 관점은 기능론의 어떤 시각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세 가지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을 파악을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1번 갑의 관점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을 위해 사회 통합을 강조한다. 뭔가 어떤 이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함으로써 유기적인 어떤 협력을 통해서 구성원들 사이의 어떤 이제 조화와 협력을 통한 어떤 사회 유지 발전 이런 걸 강조하는 시각은 그렇죠. 기능론의 시각이었죠. 그렇죠. 갑의 시각이 아니라 병의 시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2번 을의 관점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의 어떤 의미, 성질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시각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렇죠? 3번 병의 관점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정적 낙인이 청소년 문제를 일으킨다 본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부정적 낙인이 청소년 문제를 일으킨다. 사회에서의 어떤 부정적 낙인이 그 대상자로 하여금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일탈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이제 낙인 이론의 입장 아니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은 이제는 그 을의 입장,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4번 갑과 병의 관점은 청소년 문제를 개인 의식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개인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분석한다라고 하는 건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건 마찬가지로 이제는 을의 입장이 될 겁니다. 그렇죠? 5번 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청소년 문제를 사회 병리 현상으로 인식한다.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다. 마치 몸이 아픈 것처럼, 사회가 아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기능론의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기능론적 관점에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자의 구성 요소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른 부분들과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각자가 맡은 기능이 제대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 어떤 이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 즉 사회 병리론적 어떤 시각에서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기능론의 시각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아니라 그 기능론 그 사회 문제 청소년 문제를 이제 사회 병리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제는 병의 관점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을의 관점과 달리 병의 관점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탈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일탈 이론, 가와 나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일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그 일탈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그 근원적인 원인을 급격한 사회의 변동에서 찾고 있네요. 그렇죠?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기존에 변화하기 전에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회적 규범이 변한 사회에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즉 규범의 어떤 붕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회가 바뀜에 따라 그 이전에는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규범이 변화된 사회에서 효력을 이제 상실하게 되더라. 그에 따라서 지켜야 할 규범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규범이 붕괴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어떤 규범을 지켜야 되나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시각이죠. 그렇죠? 이러한 이제는 이러한 입장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은 네, 맞아요. 아노미 이론인데 누구의 아노미 이론입니까? 네. 바로 에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죠. 그렇죠? 자, 가의 입장은 이제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나의 입장을 보시면은 일탈 이론 나를 보시면 문화적인 목표와 어떤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원하는 어떤 문화적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수단이 이것이 불일치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어떤 수단을 차용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일탈이 발생한다. 라고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렇죠? 이 이론은 같은 이제는 아노미 이론인데 다만 이제는 그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바로 머튼이라고 하는 학자의 아노미 이론의 내용이었었죠. 그렇죠?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노미의 즉 이제 일탈의 원인이 무엇이다? 목표와 어떤 수단의 불일치 현상이라고 이제 바라봤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일탈 이론 가나를 우리가 이제 각각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찾아보면 1번 기억. 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속력 강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자,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은 사회가 급격하게 변해서 기존에 효력이 있었던 규범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렇죠? 효력이 붕괴된 규범을 다시 세우는 것이겠죠. 그렇죠? 즉, 새로운 규범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규범으로 구성원들 간의 어떤 결속력을 강화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는 지켜야 될 어떤 규범이 정확하게 들어서게 되니까 그걸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사람들 사이 어떤 이제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지는 각자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죠. 바로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에서의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새로운 어떤 그 규범의 정립, 그로 인한 어떤 이제 결속력의 강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 이건 바로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에서 주장하는 해결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은 옳은 진술이 되겠고요. 그렇죠. 니은 모범생이었던 고교생의 가출을 불량 학생들과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가해 사례이다. 자, 문제의 원인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불량 학생들과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는 거죠. 그렇죠? 불량 학생들, 이미 일탈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렸다, 상호작용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른바 이제 일탈적 가치를 학습했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시각은 네, 바로 차별교제 이론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니은의 진술은 틀린 진술이 되겠고요. 그렇죠? 디귿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은 나로 설명할 수 있다. 자, 금메달을 따기 위해 뭔가 어떤 문화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의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주어진 합법적 수단은 자기의 어떤 체력적 능력을 배가시켜서 이른바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이제 수단이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엔 즉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금지 약물의 복용과 같은 제도화된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즉 문화적인 목표와 그 사회가 합의된 어떤 문화적인 목표와 그걸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제대로 매치가 되지 않았을 때, 즉 불법적 수단이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선택될 때 그때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은 그렇죠.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로 일탈을 설명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따라서 나로 설명할 수 있다. 옳은 진술이 되겠고요. 그렇죠? 리을 가와 달리 나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 문제를 분석한다. 둘 다 아노미 이론이에요. 그렇죠? 아노미 이론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이제 기능론적 시각이죠. 그렇죠? 아노미 이론에서 아노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노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혼란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혼란의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기적인 상태가 아니라 빠르게 이제 수습되어야 할 일시적인 어떤 이제 문제이다. 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노미 이론 둘 다 이제는 기능론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와 달리 나느냐 아니라 가와나 모두
이런 이제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와 같이 보도록 하죠. 그림은 일탈 이론 가, 다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일탈 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이 가나 다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가를 보시면은 최초의 일탈 행동이 발생을 했는데 사법기관에 의한 차별적인 법 집행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과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일탈 행동이 증가하게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최초의 일탈 행동, 뭐 뭔가 의도적이지 않고 실수를 한 어떤 이제는 일탈 행동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맞아요. 바로 그 1차적인 일탈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 1차적인 일탈이 있었는데 그런 1차적 일탈에 대해서 사법기관, 즉 사회적인 어떤 이제 사회가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런 이제 1차적 일탈에 대해서 차별적인 제재를 가했다는 거죠. 그렇죠? 차별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됐다. 여기서 말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쁜 놈이야. 사회로부터 벌을 받는 나쁜 사람이야라고 하는 즉 이런 이제 차별적 제재라고 하는 걸 이제 바꿔서 말하면은 아유 저 나쁜 놈 하는 어떤 이제는 그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 이 부정적 낙인을 스스로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나는 전과자야 범죄자야라고 하는 식의 이른바 이제 부정적 자아를 형성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일탈 행동을 하게 되더라. 이러한 이제 일탈을 우리는 2차적 일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한 이제는 방식으로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은 바로 뭐였습니까? 네, 바로 낙인 이론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은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나번을 보시면은 일탈자와 교류가 증가함으로써 일탈자 이미 이제 어떤 일탈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교류 뭔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이제 일탈자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일탈의 어떤 가치라든지 행위들을 학습을 하게 되더라 배우게 되더라. 그로 인해서 이제는 법 위반에 대한 호의적인 가치나 태도를 습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일탈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네 바로 차별규제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서덜랜드가 말한 이른바 이제는 차별규제 이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어, 다에 보시면은 물질적 성공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성공을 위한 합법적 수단이 부족해지니 문화적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다. 목표와 수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일탈 행동이 증가한다라고 보는 것은 문화적인 목표와 그에 따른 어떤 제도적 수단 사이의 불일치를 일탈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바로 아노미 이론인데 누구의 아노미 이론? 네, 바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가 낙인 이론, 나가 차별규제 이론, 다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뭐 선지 고르는 건 어렵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자, 1번 보시면 가는 일탈 행동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한다. 더 문제시한다. 그렇죠? 낙인 이론에서는 특정한 행동, 즉 이제 최초의 어떤 무의식적인 의도하지 않았었던 어떤 1차적 일탈은 누구에게나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는 1차적 일탈이 예를 들어 뭐 적발되지 않았다든지 혹은 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받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는 차별적인 제재가 가해짐으로써 그런 어떤 이제 부정적인 낙인을 받게 되고 그 부정적 낙인을 내면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범죄자의 어떤 길로 빠지게 되더라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낙인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탈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그렇죠. 낙인 이론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옳게 설명한 것이니까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 나는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건 그렇죠. 낙인 이론의 입장이죠. 그렇죠? 가의 입장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3번. 다는 사회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해서 가치 혼란이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그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제 삭제된 내용인데 과거에 있었던 이제는 그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서 갈등론적 관점의 이런 이제는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론적 관점에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문화 갈등론이라든지 집단 갈등론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이제 이론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삭제가 됐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냥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요건 이제는 갈등론적 시각 그런 이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가는 다와 달리 일탈 행동에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본다. 어, 낙인 이론에서는 어떤 행동 자체가 어떤 그 일탈의 원인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뭐 차별규제 이론이라든지 아노미 이론에서는 이런 이제는 그 일탈 행동의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해야겠네요. 그렇죠? 다는 가와 달리 뭐 왜냐면 차별규제 이론에서는 어쨌거나 일탈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는 그 일탈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기준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노미 이론에서는 성공을 위한 합법적인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탈 행동의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나와 다의 어떤 이제 그런 관점이 되어 있고요. 5번 나 다는 모두 일탈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어, 일탈의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은 이제 미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낙인 이론과 차별규제 이론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낙인 이론이라든지 차별규제 이론, 즉 가와 나가 이런 이제 일탈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아노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기능론적 관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능론적 관점은 거시적 관점이죠, 그렇죠? 따라서 어떤 이제는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 즉 제도의 어떤 이제는 부족, 뭐 제도적 수단의 어떤 부족, 뭐 아니면은 문화적 목표에 대한 어떤 이제는 올바른 사회화 뭐 이런 걸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는 내용은 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봅시다. 가나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구성원들에게 물질적 성공이라는 가치를 고무시키는 사회에서 모두 다 이러한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딱 첫 번째 줄만 읽어봐도 성공이라는 가치 뭐 이런 거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죠? 합법적인 어떤 수단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합법적 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눈에 띄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적 수단이 제한적인 하층에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 왜? 이른바 가치, 문화적인 목표와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하층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 가 이론은 바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어떤 이제 불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나번에 보시면은 범죄도 학습의 산물이다. 학습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범죄도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인 어떤 이제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범죄의 태도와 행동을 배우는데 특히 약물 범죄의 경우 약물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사용 기술이 요구되므로 경험자와의 연출이 중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경험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미 약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어떤 일탈자가 되겠죠. 그렇죠? 이미 일탈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출, 어떤 상호적인 교류를 하게 됐을 때 그때 그런 어떤 이제는 약물 범죄에 대한 어떤 이제 우호적인 가치관이라든지 태도를 학습하게 된다. 일탈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이런 일탈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은 그렇죠. 바로 차별규제 이론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는 가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나는 차별교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아보면 어렵지 않죠? 1번, 가 이론은 경제구조의 특성과 그로 인한 계급 간의 갈등을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아, 뭔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건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이제 해당 안 된다고 했었죠. 갈등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가 이론은 문화적 목표에 도달할 기회의 제공을 해결 방안으로 중시한다. 성공이라는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을 때 그 문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안으로 제시할 만하죠. 그렇죠? 따라서 2번이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그렇죠? 3번. 나 이론은 무규범의 상태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무규범의 상태, 규범이 없다. 규범이 없는 이유는 어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기존의 규범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바로 그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무규범의 상태를 일탈의 원인으로 바라본다. 그 무규범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관련 있는 내용이고요. 4번, 나 이론은 일탈에 대한 규정을 신중하게 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중시한다. 일탈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일탈에 대한 규정을 신중하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으니까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바라보겠습니까? 일탈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규정이 일탈을 일으킨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바로 이제 낙인 이론과 관련돼 있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낙인 이론에서는 부정적인 어떤 낙인이 사회로부터의 부정적 낙인이 일탈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따라서 문제 해결책도 뭐라고 제시하겠어요? 그럼 이제는 부정적인 일탈을 가급적이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겠죠. 그렇죠? 5번. 가나 이론 모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어, 이러면 이제는 그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보면은 제도적으로 합법화된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어떤 경험자로부터 일탈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죠? 존재한다. 라고 이제는 바라볼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론은 낙인 이론이 되겠어요. 그렇죠? 낙인 이론에 따르면은 특정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은 낙인 이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뒤에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일탈 이론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문제 안에서 묻고 있는 그런 이제 유형의 문제들이 유형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더 풀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이미 앞에서 그 EBS 수능 특강 강의에서도 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그 내용들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죠. 그렇죠? 어떤 사회의 구조를 중심으로 일탈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거시적 관점과 구성원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탈을 불러일으키는가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즉 사회 구조의 어떤 일탈의 원인을 찾는가 아니면은 구성원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탈을 불러일으키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미시적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이 이제 여러분들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아노미 이론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기능론의 이제 대표적인 일탈 이론인 기능론적 관점에서의 아노미 이론이 있는데 이 아노미 이론은 크게 보면 이제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뒤르켐이 이제 스승인데
처음에 이제 디르케미 아노미라고 하는 그 어떤 무질서의 어떤 상태로 일탈을 설명을 할 때에는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봤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규범의 붕괴를 문제의 원인이라고 바라봤었죠. 그렇죠? 급격한 사회 변동이 기존의 어떤 그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규범을 붕괴하게끔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사회가 변해버리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규범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이제는 디르켐은 무규범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무규범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그 규범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일탈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었어요. 그렇죠? 즉 규범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내면적 가치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르켐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주장하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기존의 규범 붕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회 변동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붕괴된 규범을 다시 세우는 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죠. 근데 변화해버린 사회를 갖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즉 사회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변한 사회에 맞게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 즉 죄송합니다. 규범의 재정립이 이런 어떤 이제는 그 사회를 이 일탈 문제를 해결하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제 사회적인 통제력을 회복한다. 사회적 통제력을 다시금 이제는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의 이제 해결 방안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되어 있고, 이제 제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는 머튼 같은 경우에는 이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렇죠? 문제의 원인, 즉 일탈의 원인은 문화적인 목표와 한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적인 목표와 뭐 예를 들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문화적 목표는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장사 수완을 발휘한다든지 뭐 기업을 잘 경영한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합법적인 그 제도적인 수단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제도적 장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장치들은 누군가에게는 잘 갖춰져 있지만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내몰린 끝에 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뭐 이제는 그런 어떤 한탕주의에 빠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탈로 이제 빠져들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그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설명하는 어떤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즉 문화적 목표와 그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사이에 어떤 이제 불일치가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어떤 이제 불일치가 이러한 어떤 그 일탈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의 이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이제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은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보시면은 우선은 그 문화적 목표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 문화적 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누군가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히 제공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빠지지 않도록 뭐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적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이제 사회의 어떤 저소득층들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뭐 창업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제는 소득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그런 어떤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합법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제도 수단이라고 하는 건 합법적인 어, 수단을 충분히 제공한다면 그런 어떤 일탈의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이제는 그 아노미 이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는 그 아노미 이론, 뒤르켐이나 머튼이나 다 이제 아노미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는 그 아노미 이론에서는 이 일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이러한 이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이제는 그 규칙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이제는 내면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의 일탈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도 바라본단 말이죠. 즉 어떠한 사회적 규범에 대한 그 구성원들의 내면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즉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제 제도적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사회적 규범을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내면화가 충실하게 돼 있다면 일탈을 일으키지 않을 텐데, 누군가는 그런 제도적 수단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 수단을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머튼이라든지 뒤르캠 모두 다 바로 규범에 대한 공통적으로는 규범에 대한 어떤 사회화가 구성원들의 어떤 내면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는 그 일탈을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까? 규범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서 새로운 규범을 우리가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어떤 재교육.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우리가 선택하면 안 돼라는 식의 어떤 이제 그러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바로 재사회화가 이러한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뒤르캠이나 머튼이나 모두 다 이런 어떤 이제는 그 규범에 대한 재사회화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는 그 차별규제 이론과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차별규제 이론은 글자 그대로 이제는 그 차별적으로 어떤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렇죠? 이미 기존의 일탈을 저지르고 있는 일탈자와 아직 일탈을 저지르지 않은 어떤 새로운 사람이 만나서, 즉 일탈자와의 관계, 상호작용이 이런 어떤 저는 그 일탈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일탈자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어떤 일탈에 대한 어떤 긍정적 가치라든지 태도를 사람들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은 일탈도 사회적인 학습의 어떤 결과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차별규제 이론의 핵심적인 어떤 이제는 그 일탈을 설명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는 차별규제론에 따르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강조한다? 그렇죠. 일탈을 저지른 사람들하고의 교류를 차단하는 거죠. 그렇죠? 일탈자와의 죄송합니다. 일탈자와의 교류를 일탈자와의 교류를 차단을 하면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바라볼 거예요. 그렇죠? 뭐 저런 애들이랑 놀지 마라는 식의, 아니면 반대로 말하면은 그 우리 부모님들이 학군 좋은 거를 찾아서 떠나는 이유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차별규제 이론에 근거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좋은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이제 일탈을 저지를 가능성 있는 학생들하고 교류가 이제 차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즉 이제 뭐 교재에서는 이제 사회문화 교재에서는 뭐 정상적인 집단과의 어떤 이제 교류를 활성화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건, 이건 이제 차별규제론의 어떤 이제 그런 시각이 되겠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회에서 어떤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즉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낙인이 있게 되면, 즉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있게 되면 그 인식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아 나는 나쁜 놈인가 봐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그 주변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 이를 이제는 그 내면화한다는 거죠. 그렇죠? 즉 부정적인 자 인식을 함으로써 자 확립을 함으로써 또 다른 어떤 이제는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이제 낙인 이론의 핵심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이제는 낙인 이론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2차 일탈을 불러일으키는 즉 기존에 어떤 의도하지 않았었던 1차적 일탈은 누구나 다 살면서 사람들이 저지르게 되는데 그 1차적 일탈을 저질렀을 때 너무 가혹하게 막 뭐라고 나무라지 말아라. 사회에서 저런 나쁜 놈들, 싹수가 뭐 노랗다니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부정적인 낙인을 찍게 되면 그런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떤 이제는 문제를 저지를 수가 있게 된다.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초기의 부정적 낙인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낙인에 대한 신중함을 강조를 하겠죠. 그쵸? 낙인을 좀 신중하게 하자. 부정적인 낙인을 함부로 하지 말자라고 바라본단 말이죠. 그쵸? 그랬을 때 이 낙인 이론에서는 사람 주변의 어떤 이제는 부정적인 인식, 즉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로부터의 어떤 부정적 인식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은 반드시 이것은 뭐 일탈적 행동으로서 나쁜 행동이다라는 식의 어떤 객관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즉 이제 낙인에 대한 어떤 이제는 그 일탈을 규정하는 어떤 이제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바라본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차별규제론이라든지 아노미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객관적 기준은 존재한다라고 바라보겠죠. 그렇죠? 이미 일탈을 저지르고 있는 일탈자라든지 어떤 합법적인 수단이라든지 지켜야 될 어떤 이제는 규범의 어떤 이제는 그런 상태라든지 규범을 이제 재정립하자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이제는 기준이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일탈과 관련돼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기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탈 행동을 보는 갑병의 이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갑을 보시면은 일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을 포용하지 못하고 문제아로 단정짓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일시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라고 하는 것. 뭔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우연적인 그런 일탈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 뭐라고 했다? 예, 1차적인 일탈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어떤 최초의 일탈 행위가 있는데 그 최초의 일탈 행위를 포용하지 못하고 문제아로 단정짓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뭔가 어떤 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인식, 즉 낙인이 스티그마가 찍히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나는 나쁜 놈이야 라는 식의 어떤 스스로를 포기한다.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되게 되면 또 다른 일탈로 접어들게 된다. 범죄의 길.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범죄적인 본격적으로 이제 범죄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2차적인 일탈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뭐겠습니까? 이론적 관점이니까 네, 바로 낙인 이론의 그런 어떤 이제 이론이 되겠네요. 그렇죠? 낙인 이론의 내용이 되겠고. 어렸을 적부터 불량한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뭔가 나쁜 친구들과 이미 어떤 일탈을 하고 있는 나쁜 친구들과 계속해서 만나면서 일탈적 가치를 배워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더라. 일탈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학습하게 범죄를 일탈을 학습하게 되더라라고 설명한 이론은 바로 차별교제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자, 병. 생계 유지를 위해서 취업을 원했지만, 자, 취업을 하고 싶다, 취업을 원한다, 어떤 이제는 목표죠, 사회적인 목표. 근데 그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취업 기회가 안 주어졌다, 제도적인 수단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것이 어떤 문제의 원인이다. 예, 바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의 관점은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일탈 행동이 반복된다고 본다. 그렇죠. 낙인 이론에 따르면은 어? 특정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 문제아로 단정 짓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었을 때 또 다른 2차적인 일탈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예, 옳은 내용이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2번 의뢰 관점은 상호작용을 통한 2차적 일탈 행동의 발생에 초점을 둔다. 상호작용을 통한 2차적 일탈의 발생에 이제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른바 이제는 사회 부정적인 낙인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일탈 행동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의뢰 관점이 아니라 갑의 관점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는 그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로부터의 사회와의 상호작용이냐 아니면은 이런 일탈자하고의 상호작용이냐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2차적인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통해서 이거는 병은 아니고 갑의 어떤 이제 관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3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마찬가지로 또 제외된 내용인데요.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일탈 행동을 초래한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 이게 이제는 그 뭐 여러분들 그 2009 개정교육 과정에 잠시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버린 한 2015년도 그 언저리쯤에 들어왔다가 빠진 이른바 이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어떤 이제는 그 환경이 거리가 지저분하면 우리 지나가다 거리가 지저분하면 나 하나쯤 쓰레기 버려도 뭐 괜찮겠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툭툭툭 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반면에 길거리가 깨끗하면 거기에 함부로 내가 이제는 그 쓰레기를 버리기가 좀 민망해서 잘 안 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구성원들의 충동이 존재하는데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충동을 범죄를 그 저지하는 사회적 통제가 강했을 땐 일어나지 않지만 사회적 통제가 약하게 되면 범죄에 대한 충동이 발현돼서 일탈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이제 그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어떤 이제는 그런 그 욕구와 범죄를 억누르는 사회적 통제 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일탈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제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즉 사회적 통제력이 너무 약해지게 되면 일탈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빠진 내용이니까 마찬가지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뭐 다신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셔도 좋습니다. 넓게 보면 이제 기능론적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거나 이제는 갑의 관점 뭐 갑을병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이제 깨진 유리창 이러니까 3번도 답은 아니고 4번 병의 관점은 의뢰 관점과 달리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제시한다. 아, 뭔가 일탈을 저지르지 않은 착한 애들하고 놀게끔 한다. 까마귀 저기 뭐야 뱅 저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뭡니까?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렇게 그 금묵자학이라고 묵을 가까이 하면은 새카매진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런 쉬운 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이제는 그 속담에서도 알 수 있는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은 뭐였습니까? 예, 바로 차별교제 이론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병의 관점은 의뢰 관점과 달리가 아니라 의뢰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설명해야 되겠죠. 5번 갑, 을의 관점 모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고 본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은 그렇죠. 갑의 관점만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을이라든지 병 모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한다라고 바라봅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탈 이론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같은 형식의 문제가 반복되는 걸 계속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잠깐 정리한 내용들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론, 아노미 이론과 낙인 이론 그리고 차별규제 이론. 근데 이제 아노미 이론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냐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그 정도 이제 네 개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여기 일탈 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가를 보시면 사회가 누군가를 일탈자라고 규정을 하면 뭔가 사회가 일탈자라고 누군가를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제 나쁜 놈이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규정당한 사람은 이를 동일시하여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뭔가 어떠저는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한다. 사회화했다는 거죠. 그렇죠?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내용의 자아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규정된 것과 같은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일탈은 행위 자체의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일탈은 행위 자체의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탈 행동에 대한 어떤 객관적 기준은 일탈 행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결과이다. 반응. 그 반응이 부정적이면 바로 부정적인 일탈이 나타나게 된다. 즉 부정적인 낙인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시켜서 결국은 부정적 행위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바로 이제 낙인 이론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가는 낙인 이론이고요. 나번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 분업, 개인의 고립 등을 특징으로 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뭔가 사회가 변화했구나 라고 하는 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규범과 역할에 혼란을 겪게 되고 즉 산업화되기 이전의 규범과 역할이 더 이상 산업화된 사회에서 맞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즉 규범의 어떤 붕괴 현상, 무규범 상태가 나타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과거의 규범이 효력을 잃게 되면 무규범의 어떤 혼란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탈을 저지른다라고 바라봤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바로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죠. 그렇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사회의 변화로 어떤 기존의 규범이 혼란에 빠졌을 때, 기존의 규범이 상실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었고요. 다번 개인이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법 위반의 우호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 그치? 일탈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일탈을 저지를 수 있다. 일탈은 개인이나 사회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경험한 학습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다. 누구로부터 배운 거야? 법 위반의 우호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는 바로 차별교제 이론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가나 다 내용 파악했으니까 뭐 선지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다. 1번 가는 일탈 집단 대신 정상 집단과의 교류 확대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뭔가 일탈을 저지르지 않은 착한 애들하고 놀게끔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차별교제 이론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정답 아니고요. 2번 나는 사회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이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일탈의 원인을 구성원들 사이의 어떤 갈등에서 찾는 건 이제 갈등 이론이라고 했는데 갈등 이론 여러분들 그 교육 과정에서는 빠져 있으니까 뭐 모르셔도 무방하고요. 3번 다는 일탈 행동 자체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낙인 과정에 설명한다. 낙인 과정에 주목한다. 즉 낙인의 어떤 과정, 어떤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주목하는 것은 낙인 이론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가와 관련된 설명이 되어 있고 4번 나는 가와 달리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건 가와 다가 이제는 그 미시적인 관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아노미 이론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요건 가와 나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음. 5번 다는 가와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그렇죠? 차별규제 이론이라든지 아노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 존재한다고 봐요. 다만 낙인 이론에서는 특정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 반응이 사회의 부정적 반응이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바라본다는 점에서 그런 객관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7번 문제. 다음 대화에 나타난 갑을의 일반적인 갑을의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사회자가 통계에 따르면 범죄자의 다수는 하류계층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갑은 누구나 다 물질적 풍요를 원하지만 물질적 풍요를 누구나 다 원한다. 어떤 뭔가 어떤 사회적인 목표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사회적인 문화적인 목표가 있는데 하류계층 사람들은 상류계층에 비해서 제도적 수단이 부족하여 제도적 수단이 어? 이런 문화적 목표를 이루는 것하고 매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균형을 이루지 못하더라. 응?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바라보는 거는 이제는 바로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그렇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갑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즉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를 일탈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죠? 을 같은 경우에는 하류 계층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 구성원들이 하류 계층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부정적인 인식과 그에 따른 어떤 사회적 반응의 결과 하류 계층 사람들이 우리는 뭔가 사회로부터 좀 안 좋은 인식을 받는 그런 나쁜 사람들인가 봐라고 하는 식의 어떤 이제는 그런 부정적 자아 형성이 연결돼서 바로 이제는 그 범죄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시각은 바로 낙인 이론의 입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고 을은 낙인 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1번 갑의 이론은 일탈 행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일탈의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을의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차별규제 이론도 여기에 해당하겠고요. 그렇죠? 2번 을의 이론은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일탈 행동이 반복된다고 본다. 그렇죠? 낙인 이론에 따르면은 사회의 부정적 반응으로부터 그 부정적 반응을 내면화하게 되면 즉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게 되면 또 다른 일탈 행동을 일으키게 되더라. 2차적 일탈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네, 바로 2번의 내용이 옳은 내용, 정답이 되겠군요. 그렇죠? 3번 갑의 이론은 을의 이론과 달리 일탈 행동을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갑의 이론은 거시적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을의 이론이 미시적 관점이죠. 갑을 뒤바뀌었고요. 4번 을의 이론은 갑의 이론과 달리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객관적 기준, 갑은 있다고 보지만 을은 없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네, 바뀌어야 되겠네요. 갑의 이론은 을의 이론과 달리 이렇게 해야 되겠고 5번 갑, 을의 이론 모두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강력한 사회 통제를 강조한다. 강력한 사회 통제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른바 어떤 이제 규범을 세우자라는 거죠. 그렇죠? 규범의 재정립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런 이제 규범의 재정립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죠? 갑을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8번 문제. 일탈 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일탈자라고 규정되면 성공을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부터 배제되고 일탈자라는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어 미래의 일탈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일탈자라고 규정 짓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뭔가 수단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야 이거 머튼의 아노미 이론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수단 간의 불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공식적으로 일탈자라고 규정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사회로부터 일탈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받게 되면 일탈자라는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고 사회의 부정적 낙인이 그 개인의 부정적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고 미래의 일탈 가능성 뭔가 한번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부정적 행위가 나중에 또다시 부정적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2차적인 일탈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미래 일탈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지. 2차적 일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일탈자라고 규정 짓는 것이 어떠저는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 즉 일탈의 원인은 일탈자라고 규정 짓는 것이 원인이 된다라고 보니까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일탈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가는 바로 가는 낙인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나번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모두 다 경제적 성공이라는 어떤 문화적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구성원 모두가 공유한다. 문화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도화된 수단이 부족한 경우, 수단이 없는 경우 특정 계층은 성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제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 불법적 방법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문화적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수단 사이에 뭔가 괴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성공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건 이건 바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고 답은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 일탈 행동을 많이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하층에서도 일부만이 일탈 행동을 한다. 이들이 일탈 행동을 하는 것은 일탈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적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탈을 이미 저지른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일탈적 가치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차별교제 이론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선지를 골라보죠. 1번 가는 다와 달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하지 못함으로써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뭔가 이제는 문제의 원인이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사람들이 내면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건 이건 이제는 아노미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아노미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가가 아니라 뭐 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뒤르케의 아노미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아노미 이론과하고 관련 있는 것이고요. 2번 나는 가와 달리 일탈 행동의 발생에 있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과정을 강조한다. 일탈 행동 발생에 있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다 차별교제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3번 다는 나와 달리 일탈 행동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노미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다와 달리 뭐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겠고요. 그렇죠? 4번 가는 나와 달리 일탈 행동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본다. 낙인 이론에 따르면은 특정한 행동의 속성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일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부정적 반응이 일탈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낙인 이론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군요. 5번 나는 가다와 달리 지배 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사회 제도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지배 집단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니까 구성원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해서 문제가 일탈 행동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갈등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 없는 거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4번이 정답이고요.
9번 문제. 자, 일탈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규제 이론 중 하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가번에 보시면 성공 목표라는 문화적 압력은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는 계층별로 차등화되어 있다. 따라서 기회가 제한된 계층은 성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시도하게 된다. 딱 봐도 드러나죠? 성공의 어떤 문화적 목표, 그것을 이제 달성하기 위한 어떤 기회라는 제도적인 수단, 이것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뭐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나번을 보시면은 일탈자에 대한 처벌은 행위에 상응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즉 어떠한 행위의 속성 그 자체보다는 어, 일탈에 대한 어떤 객관적 기준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이른바 사회적 반응의 어떤 상대성, 주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특정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미운 놈이면 걔를 갖다가 막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결국 어떤 이제는 일탈자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일탈자로 규정되면 그는 일탈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탈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탈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2차적인 일탈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응?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의식적이고 어떤 일시적인 행위, 즉 1차적인 일탈이 그것 때문에 일탈자가 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일탈자로 규정이 되면 사회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사회적 낙인, 사회적 어떤 인식으로 인해서 일탈자로서의 어떤 부정적인 자아정체성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일탈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나는 바로 뭐다? 예, 낙인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답은 일탈자의 성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다. 습득이라고 하는 말, 뭔가 배워진다, 학습하는 것이다. 또한 일탈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도 아니다. 일탈자와의 상호작용,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형성되면 일탈 행동을 하게 되더라. 일탈을 이미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함으로써 그런 어떤 일탈적 가치 행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차별규제 이론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는 가나 다를 분리를 해냈으니까 선지 골라보면 1번 가는 지배 집단의 통제와 착취를 정당화하는 불평등한 구조가 일탈행동의 근본 원이라고 본다. 불평등한 구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착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대립과 갈등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니까 갈등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렇죠? 예, 정답 아니겠고요. 2번 나는 일탈 행위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규정된다.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죠. 그렇죠? 어떠한 일탈 행위의 속성 그 자체 객관적 기준을 일탈의 원인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그 일탈 행위에 대한 어떤 사회적 반응의 어떤 이제는 상대성, 주관성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차적 행위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죠. 바로 낙인 이론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옳은 것 2번이 정답이 바로 되어 있군요. 3번 다는 일탈 행동의 원인을 차별적 제재에서 찾는다. 뭔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차별적 제재, 사람들의 사회적 반응의 어떤 상대성, 이걸 이제 문제의 원인으로 바라본다. 즉 일탈 행동에 대한 어떤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문제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건 낙인 이론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나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4번 나는 가다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범의 정립을 강조한다. 뭔가 규범을 다시 세워야 된다. 요거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 5번 가나는 다와 달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사회화하지 못한 사람이 일탈행동을 저지른다고 본다. 뭔가 어떤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탈행동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은 머튼이나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는 아노미 이론 공통의 어떤 이제 내용이 되겠어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0번 문제, 마지막으로 10번 문제는 힘냅시다. 다음은 일탈 이론 A, C에 대한 수행평가 및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부터 C는 각각 낙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규제의 이론 중 하나이다. 뭐 최근에 특히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문제들을 잘 보시면은 그냥 그 내용 요소를 바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요소를 이제는 적용하는 어떤 그 약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식으로 이제는 조건이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의 출제 경향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알고 있냐 모르냐 거기서 바로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조합해 보는 것. 즉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그 내용 요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만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봅시다. 수행평가 과제를 보시면 갑 같은 경우에는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 세 가지 서술하기. 즉 B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렇죠? B의 특징에 관한 내용이고 을 같은 경우에는 B와 구분되는 C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고 병 같은 경우는 A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사는 각 서술별로 채점하고 서술할 때마다 서술 하나가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점수가 2점과 1점씩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병은 한 개만 맞았다는 거고 갑은 두 개가 맞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내 봅시다. 우선은 갑 같은 경우에는 1번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일탈 행동의 원인을 사회로부터의 어떤 차별적 제재, 즉 사회에서 사회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어떤 부정적 인식이 있으면 제재가 있고 특정한 행동을 했는데도 부정적 인식이 없으면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는 어떤 이론과 관련된 거겠어요?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규제 이론 중에서니까 그렇죠. 바로 낙인 이론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2번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이제는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라고 하는 건 미시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낙인 이론과 차별규제 이론이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낙인 이론이라든지 차별규제 이론이 바로 이제는 그러한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거고요. 3번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탈을 좀 낙인을 신중하게 하자. 규정을 좀 신중하게, 낙인을 좀 신중하게 하자라고 하는 걸 문제 해결책으로, 일탈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렇죠. 이것 낙인 이론의 관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갑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2점이에요.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가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뭐 하나에만 해당하는 거는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갑의 입장이 되게, 갑 같은 경우에는, 즉, B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낙인 이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낙인 이론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자, 을로 넘어가면은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일탈 행동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규범의 통제력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1번은 정답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음. 을 2번 일탈 행동의 원인을 부정적 자아 정체성에서 찾는다. 일탈 행동의 원인을 부정적 자아 정체성, 사회로부터의 어떤 부정적 낙인으로 인한 자아 정체성의 형성에서 찾는 건 이건 낙인 이론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근데 앞에서 낙인 이론은 B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C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2번도 정답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3번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낙인 이론의 입장이었으니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라든지 차별규제 이론은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 존재한다고 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3번의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쵸? 그랬을 때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보면은 뭔가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그 참 여기 갑에서는 어,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A가 여기서 이제 그 차별규제 이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C는 바로 뭐다? 예, 바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죠. 그쵸? 머튼의 아노미 이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의 점수는 2점이 아니라 1점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요. 그쵸? 병,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가 일탈 행동을 억제한다고 본다. 요거는 이제는 그 차별규제 이론에 관한 내용이죠. 그쵸? 2번,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고, 2번,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지속적인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건 이제 낙인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쵸? 사회적 반응이 지속적 2차적 일탈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 3번은 1점만 맞아야 되니까 뭔가 차별규제 이론의 내용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쵸? 차별규제 이론의 내용이 아닌 내용이 이제 가엔 들어가 될 텐데, 니은 가에는 일탈 행동은 비행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학습된다고 본다. 일탈 행동이 비행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학습된다. 일탈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학습된다. 이거 차별규제 이론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1점이 아니라 2점이 되니까 2번도 니은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보죠. B는 최초의 일탈 행동보다 반복적 일탈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죠. 2차적 이탈로 이어지게 되는 사회로부터의 어떤 부정적 낙인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니까 낙인 이론의 내용 맞죠? 그렇죠? C는 일탈 행동 예방안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지지할 것이다. 그렇죠.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